저희 한의원에 얼마 전에 26살 여성분이 내원해 주셨습니다. 3월 말이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손을 잡아봤는데 땀방울이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동시에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왜냐면 한의원이 실내였기 때문에 또 따뜻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손은 차갑고 젖어있고 둘 다 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15년 이상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오시기 전에는 이런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으로는 이미 치료를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분 저희 한의원에서 이 수족 냉증과 수족 다한증 치료를 시작했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나았는지. 안녕하세요. 더드림 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수족 냉증과 수족 다한증을 같이 가지신 분들,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악수 한 번이 두려워요. 상대방 손에 내 땀이 느껴질까봐 먼저 손을 내밀기가 좀 겁납니다. 종이를 만지면 젖어버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도 축축해집니다. 또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액정에 이 땀방울이 맺혀서 흐르기도 하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시리고 겨울에는 더 심해지죠. 양말을 2겹 신어도 소용이 없고요. 핫팩을 쥐고 있어도 잠깐뿐입니다. 그리고 긴장하면은 더 심해지죠. 긴장 안 해도 땀이 나지만 긴장하면은 더 심해집니다. 봄날 따뜻한 날씨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손이 차갑고 땀이 나버립니다. 이 증상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긴장할 때만 땀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과 상관없이 수시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수족 냉증도 손발을 넘어서 무릎이나 팔꿈치까지 점점 더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요. 악수 자체를 피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위축되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거죠. 병원에서는 보통 교감신경 과항진을 원인으로 봅니다. 심하면 교감신경 차단술을 권하기도 해요. 수술을 하면 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족 냉증은 그대로거나 수술한 부위 대신 등이나 복부 같은 다른 부위에서 보상성으로 땀이 더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근본적인 순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은 형태만 바꿔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뭘까요? 제가 먼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도 멈추고 에어컨도 멈추고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망가집니다.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시리고요. 그 다음에 땀 분비 시스템도 동시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족 냉증도 생기고 수족 다한증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손끝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에서 땀 분비나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명령을 내리는 본부에도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갑고 축축한 손,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은 서로 다른 병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한 분도 있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면역력 저하가 원인인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같아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는 당연히 개인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혈액순환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나 오메가3 먹는데요? 나 혈액순환 개선제 먹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메가3나 혈액순환 개선제는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청소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청소가 됐는데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달을 해줘야 수족 냉증과 다한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건 청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손끝, 발끝까지, 그리고 뇌까지 혈액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약이 아니라 말초에 이 손의 혈액순환을 직접 개선하는 방향의 한약을 쓰게 됩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가전제품을 하나씩 고치는 게 아니라 전기 자체가 다시 흐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서 먼저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3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뇌파 검사입니다. 자율신경 상태와 뇌 쪽으로의 혈류순환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맥파 검사입니다. 자율신경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면역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검사고요. 세 번째, 유비오 검사입니다. 전신의 혈액순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사 결과와 그리고 제가 꼼꼼한 문진을 바탕으로 환자분한테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더드림 한의원의 한약은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 원내에서 직접 조제를 하고요. 두 번째, 15일 단위로 조제하면서 중간에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다음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GMP 인증을 받은 깨끗한 약재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의 몸 상태와 원인에 맞게 치료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일단 한 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6살 여성분 있죠? 한약 치료 보름 만에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 대부분이 사라지셨고요. 그렇게 한 달 치료 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증상이었는데 한 달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이게 치료가 될지 말지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을 하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효과가 나면 더 치료를 이어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족 다한증과 수족 냉증 이 2가지가 있으면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악수 한번 하는 거, 서류 한 장 잡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여름에도 손발 시리고 이제 오래돼서 환자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 그런 환자도 있어서 한약 치료해서 잘 나았고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의원은 부산 화명동에 있는 더드림 한의원입니다. 초진 상담은 검사와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한의원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잡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